새 기숙생. 홈즈의 수사는 드디어 사건의 중심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평면도를 보니 위층에 있는 학생들이 방으로 갈 땐 반드시 당신 방을 지나 층계를 올라가야 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층에 있는 새 학생도 내일 시험을 치릅니까? 예. 그 중에서 특히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학생은 없습니까? 홈즈의 물음에 소홈즈 교수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지요. 그럼 새 학생의 성질이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죠. 2층에 있는 학생은 길크리스트라고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특히 넓이뛰기를 잘해서 다른 학교와의 시합 때 선수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3층의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한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인데 인도인답게 신비에 쌓인 사내여서 나로서도 확실한 성격은 알 수 없습니다. 성적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그리스 어마는 조금 떨어집니다. 4층의 학생은 마일즈 맥날렌이라고 머리가 썩 좋아서 교내에서 손꼽는 수재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이따금 말썽을 일으킵니다. 1학년 땐 커닝을 하다가 퇴학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죠. 그러니 이번 시험도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맥날렌이 가장 수상하군요. 그런 셈이지요. 자, 우선 베니스터를 좀 불러주십시오. 홈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죠. 잠시 후 방에 들어온 사람은 키가 작고 흰머리가 조금 섞인 50살가량의 사나이였습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쇠를 꽂아 둔 걸 모르고 선생님께서 사시 30분엔 언제나 차를 드셨거든요. 그런데 방에 안 계시기에 그냥 돌아갔지요. 다시 와서 열쇠를 뽑는다는 것이 그만. 베니스터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그러니까 소홈즈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의자가 어떤 겁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저 입구 가까운 데 있는 의자입니다. 좀 이상하군요. 더 가까이에 의자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저 정신없이 비틀거리다 보니 홈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교수에게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잠깐 안뜰로 나가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어두워진 안뜰로 나갔습니다. 새 학생의 방 창문에는 이미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돌연 검은 그림자가 창문에 나타난 것은 3층의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의 방이었습니다.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고 분주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방을 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 기숙사는 학교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먼저 2층 길크리스트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곧 길크리스트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건물의 방안을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요. 홈즈가 길크리스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며 상냥한 태도로 우리를 맞아들였습니다. 홈즈는 그럴듯한 얼굴로 노트에 방 안의 구조를 스케치했습니다. 잠시 후 그 방을 나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는 못마땅한 얼굴로 우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홈즈가 스케치를 끝내자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층 맥날렌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돌아가. 오늘 밤엔 아무도 만나기 싫어. 내일 시험이 있단 말이다. 교수는 미안한 듯이 우리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맥날렌은 아마 내가 노크한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홈즈는 그런 일에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돌아서서 층계를 내려가며 그는 소홈즈 교수에게 이상한 말을 물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보다 맥날렌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인도 학생보다 큰 건 틀림없습니다. 한 1m 70cm 정도 될 듯 싶은데. 그 점이 이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돌아가시다니요. 시험은 바로 내일인데.
소음주 교수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습니다. 그땐 만족할 만한 대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계십시오. 그래도 걱정스러운 기색을 떨쳐버리지 못한 소음주 교수를 남겨둔 채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도 학생은 아직도 초조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기숙사 건물을 돌아다보며 와트슨, 범인은 저 세 학생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자네는 누가 가장 의심스러운가?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4층의 맥날렌이 좀 커닝하다 들킨 적도 있고 평소에 품행도 좋지 않다니 말이야. 하지만 인도 학생 쪽도 의심이 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거릴까? 시험을 앞두고 무언가 외적엔 저렇게 방 안을 서성거리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방에 들어가니까 어쩐지 싫은 기색이더군. 시험 전날 밤이라 시간이 아쉬운 판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보다도 이상한 건 베니스터야. 베니스터. 그 사람은 꽤 정직하고 성실해 보이던데. 아무튼 숙소로 돌아가 차근차근 생각해보세. 숙소로 돌아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은 홈즈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홈즈가 입을 연 것은 밤이 꽤 깊은 다음이었습니다. 와트슨, 범인을 알았네. 중요한 재료는 다 갖춰져 있어. 이젠 그곳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돼.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나는 밤새도록 생각해보았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범자. 이튿날 아침 홈즈가 내 방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때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트슨. 범인을 알아냈나? 아니, 아무래도 내 머리는 자네 머리만 못한 모양이야. 그렇게 비관하지 말고 이걸 좀 보게.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일세. 홈즈의 손바닥에 있는 걸 본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소음주 교수의 방에 떨어져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흙덩어리였습니다. 여보게,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왔나? 그 설명은 소음주 교수 앞에 가서 하지. 몹시 초조해하고 있을 테니까. 홈즈의 말대로 소음주 교수는 불쌍하리만큼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 오시지 않는 줄 알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훔친 자가 그 학생은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럼 범인을 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비밀 재판을 엽시다. 우선 증인으로 베니스터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거기 앉고 와트스는 여기, 그리고 나는 이 한가운데 안락 의자에 앉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무게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십시오. 나쁜 짓을 한 녀석이라면 우리 모습을 보기만 해도 겁을 낼 테니까요. 소음주 교수가 벨을 누르자 베니스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습을 본 베니스터는 얼굴빛이 좀 질렸습니다. 홈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베니스터 씨,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라뇨? 전 어제 이미 다 아무리 그래도 날 속이진 못해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면서 당신은 가까운 의자에 앉지 않고 멀리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소. 의자에 놓여있는 것이 소음주 교수의 눈에 띄면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그것을 깔고 앉았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니스터는 딱 잡아댔으나 홈즈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범인은 놀라서 침실로 뛰어들었어. 교수가 방에서 나와 나를 찾아간 사이에 당신은 범인을 달아나게 했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시침일 때도 소용없어요. 소음주 교수. 죄송하지만 이번엔 길크리스트를 데리고 오시지요. 교수는 놀란 얼굴로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길크리스트가?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길크리스트입니다. 6. 장갑과 스파이크. 길크리스트는 소음주 교수의 뒤를 따라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 한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베니스터를 보더니 몹시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길크리스트 군, 여기엔 우리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새어나갈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 어째서 어제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홈즈의 말에 길크리스트는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니스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길크리스트님,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홈즈는 재빨리 그 말 끝을 잡았습니다. 사실 베니스터는 아무 말도 안 했소. 자, 길크리스트군. 정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기가 어려울 테니 내가 대신 이야기하지. 내가 자네를 수상하게 생각한 건 교수님 방의 창문 높이 때문이었어. 하며 홈즈가 교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험 문제에 교정쇠가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인쇄소 직원 외엔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범인은 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마침 그걸 본 셈이 됩니다. 그건 이야기가 너무 우연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범인이 창밖을 지나가다가 방 안 책상 위에 있는 교정쇠를 본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 키는 약 1m 80cm입니다. 그런 내가 발돋움을 하지 않고는 방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땅에서 창문까지의 높이는 약 2m가 되는 셈이군요. 아, 그래서 새 학생의 키를 물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맥날렌의 키는 1m 70cm, 인도 학생은 그보다 적으니 지나가다가 문득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키가 큰 길크리스트 군밖에 없습니다. 길크리스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길크리스트 군은 틀림없이 운동장에서 넓이뛰기 연습을 했을 겁니다. 오후 늦게 연습을 끝낸 길크리스트 군은 손에 스파이크를 들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키가 큰 길크리스트 군은 문득 창문을 통해 시험 문제의 교정쇠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것뿐이었다면 길크리스트 군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와 교수의 방문에 열쇠가 꽂힌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길크리스트 군은 열쇠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빨간 가죽을 씌운 책상에 스파이크를 놓고 창가의 의자에도 무엇인가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길크리스트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운동용 장갑이었습니다. 그랬군. 길크리스트 군은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시험 문제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주 고수가 돌아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 연방 안뜰을 내다보면서 그런데 교수는 안뜰을 거치지 않고 건물 옆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길크리스트 군은 당황해서 스파이크를 책상에서 집어들고 얼른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책상의 흠은 구두 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스파이크의 자국이었군요. 소음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 안에 떨어져 있던 피라미드 모양의 작은 흙덩어리에 대해서도 이젠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모꼴로 뾰족한 스파이크의 못이 만든 거죠. 나는 오늘 아침 일찍 대학의 운동장에서 그와 똑같은 흙덩어리를 주웠습니다. 또 넓이뛰기를 할 때 뛰어내리는 근처의 땅바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톱밥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당황한 길크리스트 군은 침실로 달아날 때 의자에다 장갑을 놓은 걸 잊었습니다. 그 뒤에 교수와 베니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의자 위에 있는 장갑을 본 베니스터는 범인이 누구라는 걸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채 하면서 그 장갑 위에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베니스터, 당신은 어째서 길크리스트를 그토록 감쌌지요? 베니스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에 길크리스트님의 아버님 밑에서 사원 노릇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길크리스트님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의자 위에서 길크리스트님의 장갑을 본 저는 정신없이 그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홈즈 씨한테 의논하러 가신 뒤 침실에서 내보내드렸던 것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열쇠를 잊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길크리스트님은 본래 진실한 분인데 조그마한 유혹에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신 것입니다. 방에서 나가실 때 이런 짓을 다시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으니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계실 겁니다. 베니스터의 말이 끝나자 길크리스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소음즈 선생님, 베니스터의 충고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 죄를 빌기 위해 오늘 시험은 치르지 않고 이걸 학교에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며 길크리스트는 호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자퇴원서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남아프리카의 로디지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해보지 않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까 합니다. 자네 말에 나도 안심했네. 하며 홈즈는 길크리스트의 어깨를 격려하듯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다녀오게. 열심히 일해서 이번 잘못을 보충하도록 하게.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서 홈즈는 나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여보게, 빨리 돌아가세. 아침을 안 먹었더니 속이 쓰리군. 끝.